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수TV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사한 누리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누리호가 발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기뻤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하고 1단, 2단, 3단이 분리되고 그리고 뭐 페어링 분리, 그 다음에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그리고 누리호가 발사되고 42분 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있는 한국우주연구원 위성관제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통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비로소 성공을 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위성 발사체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첫 교신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지만 제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전자통신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에 이입해서 이번 누리호 과정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남극에서 직접 찍었던 남극의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누리호가 발사될 때 남극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남극의 위성 관제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제가 직접 찍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여름 모습입니다. 세종과학기지는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남극은 겨울이고 남극이 여름이면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뭐 이런 형태로 반대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봐도 너무 멋져 보이고 그죠? 참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12월 한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하얀 건물이 이제 생활관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통신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이제 빨간색 건물이 이제 연구동이었는데 지금 이 연구동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면 작게 보이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요번에 누리호와 첫 교신을 했던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 항공우주연구원 관제소인데요. 이 옆에 또 새로 하나를 더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이번 누리호 때도 이 새로운 위성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남극의 이제 여름 모습인데요. 제가 또 같은 자리에서 또 겨울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이게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한겨울 이제 8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여름이고요. 이게 겨울입니다. 예, 정말로 이제 바다까지 꽁꽁 얼어서 한겨울의 남극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사실 그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이제 대륙의 남극기지보다는 뭐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저기압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날씨는 항상 변화무쌍하고요. 이 한겨울에도 저기압대가 흘러갈 때는 뭐 분리차드라든지 눈보라가 쳐서 뭐 위성통신도 끊기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바다가 꽁꽁 얼어서 요 반대편에 보면 뭐 중국 기지나 러시아 기지, 그다음에 우루과이 기지들이 막 있거든요. 그때 스노우모빌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역시 남극은 겨울이 좀 춥긴 하지만 아주 그 남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가 이제 6월 21일 날 발사가 됐는데 그날이 바로 남극 동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지인데요. 남극의 동지는 정말로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이 지나서 이제 모두들 서로 으쌰으쌰 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누리호가 발사됐던 그날의 날씨가 어땠나 한번 보니까 영하 16도 정도 됐었고요. 보면은 이제 바람이 좀 불었네요. 그죠? 11.2m/s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압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눈보라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기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상쾌한 날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마 누리호가 발사됐던 6월 중순 정도의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다도 조금씩 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문방울처럼 이렇게 조금씩 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이 0도에서 온다면 이제 바닷물은 이제 0도보다 더 낮은 한 2도, 3도에서 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이제 바닷물 온도도 내려가기 때문에 바닷물 표면부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문방울처럼 얼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점점점 이렇게 얼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이렇게 바닷물이 서로 얼면서 엉켜 붙어서 이렇게 표면을 유지합니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또 바람이 또 불곤 하면 또 얼었던 얼음들이 다시 깨어져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남극 세종기지에서는 이제 바다가 얼 때 한 며칠 동안 낮은 기온이 유지되고 바람이 안 불면 여기 얼었던 부분들이 꽉 붙어서 이제 실제로 사람도 건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6월 말 정도 찍은 사진인데요. 누리호가 발사됐을 때 아마 이 정도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 날씨면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예,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정말 뭐 한겨울에 보기 힘든 그런 몇 번 안 되는 그런 날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뭐 축제를 벌여야죠, 그죠? 평소에는 이제 날씨가 계속 안 좋고 해도 짧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좀 우울하고 좀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날씨가 좋으면 이제 바깥 나들이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연구 활동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있는 위성 안테나 2개입니다. 뒤에 보면 조금 오래된 위성 안테나가 보이고요. 이 앞에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위성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위성 안테나는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처음 생겼을 때 메인으로 사용하던 그런 위성 안테나였는데, 저 때는 뭐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남미 지역에 있는 TV 시청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그 남미랑 가깝기 때문에 남미 관련된 그런 뭐 뉴스나 날씨 정보들이 기지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큰 스포츠 축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중계해주지 않는 게 또 여기서 한국 경기를 중계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보면서 또 힘도 얻고 또 그리운 고국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에 연구동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 안테나는 지금 뭐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앞에 돔으로 되어 있는 이 안테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위성 안테나입니다. 저 때는 이제 1mbps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돼서 5m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제가 전자통신대원으로서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번에 누리호 발사같이 이런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첫 교신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월동대 분들이나 그리고 또 통신대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날씨인데요. 날씨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예보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특히 6월이면은 아직도 전기압대가 많이 흘러가고, 그리고 뭐 블리자드나 눈보라가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위성 통신 상태도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마 이 통신 트래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밴드위스보다 좀 더 높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트래픽을 줄여서 좀 안정화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동대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뭐 트래픽을 조금 줄여야 하는 그런 불편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그렇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위성 안테나 방향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수직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남극에 있는 위성 안테나는 뭐 돔 안테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이 안테나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의 위도와 이제 남극의 위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적정한 각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남극에 위성 관제소가 있으면 뭐 어떤 점들이 좋은지 이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이제 위성 관제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05년 2월 24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관제 추적소에서 하루에 뭐 3, 4회 정도 이렇게 위성과 통신을 했다면,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추적소가 생기면서부터는 하루에 10번 이상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위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비용적으로도 남극에 위성 관제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외국에 있는 그런 타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겸해서 또 보강된 좋은 성능의 위성 안테나도 다시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첫 교신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멋있네요, 그죠? 6월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유빙들이 많이 몰려오고 바다가 점점 얼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한번 위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극 세종과학기지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대전 위성 추적소고, 여기서부터 위성이 올라가죠, 그죠?
보시면은 네, 여기가 킹조지 섬에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예. 아직도 영구동 짓기 전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보이면 이렇게 구글 어스로 보면 요즘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번에 누리호에 첫 교신했던 위성 관제소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뭐 헬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류창고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위성 사진 정도밖에 볼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국지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상현실로 남극 기지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가 바로 극지연구소라고 우리나라 남북극 극지연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프라에 보면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남극 기지, 북극 기지, 그 다음에 세빙선, 여러 가지 뭐 장보고기까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제 기지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88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세종기지까지 가는 방법. 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지나서 이렇게 칠레 산티아고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라운 세빙선을 타고 남극 세종기지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남극 세종과학기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 때 처음으로 세빙선 아라운호가 생기면서 배를 타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갔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을 78명, 이고 서울로부터는 17,240km,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2.8도,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세종기지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하계 연구동이 새로 생겼고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로 관측한 위성 추적소는 이쪽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극 기지의 모습을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V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남극 세종과학기지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휴게실도 그대로네, 그죠? 도서실도 있고, 세종회관이라고 식당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료실, 그 다음에 뭐 원격 의료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동 한번 볼까요? 연구동도 정말 멋있게 지었네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탁구대도 이렇고, 연구실도 이렇게 있고, 주로 이제 남극에서는 이제 샘플을 많이 채취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냉장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현미경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아졌네요. 하계 때는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전동, 뭐 기계동도 이렇게 보면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전자통신대원이었기 때문에 통신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통신실 2층에 있거든요. 아이고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통신실이고, 전자통신대원은 통신실하고 제일 가까운 이 방을 항상 배정받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출근하는데 5초, 퇴근하는데 5초. 그래서 뭐 거의 출퇴근이 없는 그런 생활을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통신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크게 달라진 건 없네. 그죠? 여기 VHF 장비가 있고, 날씨 정보 이런 거 받는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마이크, 그 다음에 위성 장비 관리하는 이런 스위치나 라우터도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날씨 보여주는 건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 좋아졌네요. 정말. 그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남극 기지도 다 구경해 볼 수 있으니까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누리호 발사를 겸해서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남극에 위성 추적소가 있으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위성도 만들고 발사체도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남극 기지에서 첫 교신도 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